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신이 내린 아이. 대학생이 되고 첫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대학생이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바로 기말고사였습니다. 무사히 시험을 넘기고 학점을 따야 기대하던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직은 조금 서먹한 대학 친구 A와 B,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은 시험 공부를 위해 제 자취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A가 입을 열었죠. 예, 시험 공부 진짜 지겹다. 질리는데 기분 전환이나 좀 할까? 그러자 B가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럼 게임이라도 안 팔을래? 아니, 시기도 시기인데 귀신 체험 그런 거 어때? 야야, 여자애들도 없는데 깍 무서워 하면서 꽁냥거리는 맛도 없잖아. 이득될 게 없다고. 우리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럴 때 우정을 두텁게 다지는 이벤트를 좀 해야지. B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 설마 진심으로 나한테 딴 마음 있는 건 아니지? 뭔 소리야. 기분 전환으로 딱 좋아서 그래. 사실 이 근처에 그럴싸한 장소를 받은 게 있거든. 낮에 미리 준비까지 다 해뒀다고. 준비까지 끝냈더니 쪽집게가 따로 없네. B는 처음에 내켜하지 않았지만 목적지가 소문난 흉가가 아니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폐신사라는 말을 듣고 겨우 승낙했습니다. 사실 저는 괴담을 좋아해서 내심 흥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유난히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라 중학생 때 친구들과 유명한 흉가에 갔을 때도 이상한 일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목적지인 신사에 도착하자 A가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들어갔다 오면 재미없잖아. 조금 준비를 해줬으니까 규칙을 정해서 하자. A가 정한 규칙은 이러했습니다. 셋이 먼저 신사 정전에 들어가 절을 하고 신에게 양해를 구한다. 신사 뒤편 불이 옮겨 붙지 않는 안전한 곳에 바람막이를 세우고 향초 3개를 놓는다. 다시 신사 입구로 돌아온다. 한 명씩 순서대로 향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녀왔다는 증거로 초 하나에 불을 붙이고 돌아온다. 모두가 끝나면 다 함께 돌아가 불을 끄고 초와 바람막이를 치운다. 마지막으로 신전에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귀가한다. 가위바위보 결과 B, A 그리고 제 순서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겁먹어 보이던 B가 첫 타자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A도 반자답게 담담하게 다녀왔죠. 마지막은 제 차례였습니다. 작은 신사라 입구의 문을 지나자마자 본당이 보였습니다. 밤의 신사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으스스함은 있었지만 바람도 잔잔하고 달빛도 밝아 그리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본당을 지나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친구들이 켜둔 2개의 촛불이 보였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안도감과 약간의 아쉬움이 섞인 묘한 기분으로 마지막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셋이 다시 모여 아무 일도 없다며 수다를 떨고 촛불을 꺼서 정리하고 철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전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고 묵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구까지 불과 10여 걸음을 남겨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귓가에 차가운 숨결이 스쳐 지나가는 듯 둥줄기를 타고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소름이 돋아나 온몸의 털이 바싹 서고 말았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옆을 보니 A와 B도 똑같은 공포를 느꼈는지 얼어붙어 있었죠. 설마 아니겠지? 예, 이거 신께서 진짜 화나신 거 아니냐? A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출구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야기거리 만든 셈 치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돌아보자. 미쳤냐? 이럴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자전거 타고 튀는 게 상책이야. 하지만 연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공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에이, 이래야 진짜 공포 체험이지. 한번 해보자. 티격태격하는 동안 뒤에서 밀려오는 기운은 점차 짙어졌습니다. 결국 B도 등 밀려 다 같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달빛이 비친 경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응시하자 본당과 저희 사이에 검은 웅덩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분명 매끄럽고 깨끗한 바닥이 짙은 타르 같은 검은 웅덩이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조차 뚝 끊기며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톡,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듯 축축하고 불길한 물소리가 고막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웅덩이 표면에 기분 나쁜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웅덩이 속에 칠흑처럼 검은 두 팔 같은 것이 솟아오르며 무언가가 밖으로 끄집어 나오려 했습니다. 귀신 같은 온순한 것이 아닌 훨씬 불길하고 위험한 무언가라는 직감이 뇌리를 쳤습니다. 미끌거리는 검은 머리통이 웅덩이 밖으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우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올랐다 죽을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도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건 미친 거 아니야? 나 귀신 본 적 없는데 그건 귀신 수준이 아니었어. 두려움을 잊으려는 의미 없는 말을 내뱉었지만 다행히 그것이 쫓아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불을 다 켜두고 오디오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 겨우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들어올 쯤 겨우 잠들었을 때 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서 촛불 3개가 서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초에 스르륵 불이 켜지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서 말해보니 A와 B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찝찝함을 끌어안은 채 그날은 해산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밤 또다시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예상대로 세 번째 초에 불이 켜졌죠. 무언가 나쁜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월요일 시험을 빠질 수 없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험을 봐야 할 A와 B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험을 마치고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초에 불이 켜진 날 그 신사에 있던 녀석이 찾아왔어. A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다리가 부러져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B 역시 자전거 사고로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다음엔 확실히 내 차례다. 목덜미를 조여오는 듯한 서늘한 공포에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넋이 나간 표정이야? 고향의 아는 형의 누나이자 2살 연상의 대학 선배인 C 누나였습니다. 누나였어요?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나. C 누나는 제 얼굴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너 대체 뭘 달고 다니는 거야? 네? 달고 다니다니요? 혹시 누나 귀신 보세요? 무당이세요? 잠깐만. 한 번에 다 물어보지 마. C 누나에 대해 설명하자면 고향에서 꽤 큰 신사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을 보는 체질이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했죠. C 누나는 내친 김에 자신이 본 것을 그려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칠흑 같은 타르 덩어리가 기어가는 자세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징그러운 괴물이 붙었네. 난 퇴마 같은 건 못해. 실효성 있는 무구도 없고. 아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 그냥 신사에서 간담 서늘한 장난 좀 친 것뿐이라서요.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 내가 술 사줄 테니 따라와. 평소 선머슴 같던 누나였지만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에 청순한 외모를 가진 누나가 내 팔짱을 껴오자 이 와중에도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나랑 붙어있으면 일단 한잔해. 그리고 넌 운이 좋은 줄 알아. 내 남동생 이가 때마침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 2시간 뒤면 도착하니까 안심해. 술집에 자리를 잡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C 누나는 신사와 영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사는 원래 귀신을 쫓는 곳이 아니라 신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무대장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관리자가 있고 제대로 신을 모시는 신사는 안전하지만 버려진 무인 신사는 이상한 나쁜 기운들이 모여드는 위험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었죠. 근데 동생 이가 오면 왜 안전한 건데요? 동생도 아직 학생이잖아요. 이는 특별하거든. 우리 신사에 신에게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어. 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 어떤 귀신이나 애군도 접근하지 못해. 알고 보니 C 누나의 가문은 10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특수한 신사를 대대로 관리해온 가문이었습니다. 과거 전쟁으로 신사가 사라졌던 수백 년의 공백기 동안 이 가문은 10세가 된 후계자에게 신내림 의식을 치러 신의 일부를 몸에 직접 모시는 방식으로 신원과 봉인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아주 강력한 재앙급 악귀가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신을 사람의 몸에 강제로 내리면서까지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즉 동생 이는 걸어다니는 신사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생 이가 술집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본 이는 그저 요즘 볼 수 있는 세련된 잘생긴 대학생이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누나한테 들었는데, 지독한 게 얽혔네요.
이가 그렇게 말하더니 제 머리를 가볍게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에? 벌써 끝이라고요?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붙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처럼 엑소시즘 기합을 지르지도 않고 그저 동네 동생이 머리를 건드리는 듯한 가벼운 손길이었습니다.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됐으니까요. 시 누나도 거들었습니다. 응, 너 머리 위로 뻗어있던 기분 나쁜 검은 끈 같은 게 완전히 사라졌어. 너무 허무해서 맥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을 때 더 이상 그 기분 나쁜 촛불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친구 A와 B에게 붙어있던 애군도 깔끔하게 털어주었죠. 후에 이에게 들은 바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면 마치 하늘에서 자기 위로 한 줄기 빛이 항상 내리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다치긴 했지만 모두 무사히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관리가 되지 않는 으스스하고 불 꺼진 폐 신사나 사당에는 절대로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왔죠? 예. 흉가 체험, 어디 건물, 폐 건물 체험, 들어가지 마. 추락, 붕괴 위험,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 뭐 해갖고 그 뉴스에 나오지 마세요. 9시 뉴스에.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